More safer, better life. Now I'm here.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맘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년차 현업안전 건설턴트 이상은 소장에 쉽고 재미있는 산업안전 분야의 노하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시 특별한 정보 공교육 5가지는 꼭 기억합시다요. 작업 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 설비에 관한 사항,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질식 시행급 조치 관한 사항, 작업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 8장 환기장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또 이 무더위에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여러분들 일터나 또 여러분들 가정, 개인의 삶에서 건강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로 보는 기준에 관한 규칙을 모두 다 완료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또 진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환기장치가 되겠습니다. 환기장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죠. 그리고 공정안전보고서 PSM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 있게 보는 게 환기장치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나 유해 가스를 쓰는 사업장에서는 발생원이 있잖아요. 발생하면은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위험할 거고, 두 번째로는 대기로 결국에는 나가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환경 쪽으로도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기준이 명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정기적으로 이 후드나 덕트의 반송 속도, 이송 속도라고 하죠. 이거를 측정해가지고 자가 측정하든지 외부 업체 측정해가지고 잘 빨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고, 청소를 한다든지 배풍기 양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자,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처럼 바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죠. 화재 폭발이 났다. 굉장히 큰 이슈를, 사회적 이슈를 불러오겠지만은 이런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된다면은 바로 결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업주나 그런 경영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도 몇 년 전에 많이 느꼈죠. 성면 기억하시죠? 성면 폐증, 악성 중피종 이런 느낌 아시죠? 그래서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2, 30년 계속해서 장기에 축적돼서 나타나는 이 질병들이 정말 무서운 거다.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 병원 가보니까 원인을 모르겠다, 혹은 원인을 알았는데 성면 폐증이다, 뭐 폐가 안 좋다, 이런 경우들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감독자, 보건 관리자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와닿지 않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8장부터 넘어갑니다. 자, 환기장치인데, 자,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흉입니다. 그래서 흉
휴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증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화공안전 기술서에 나타나는 뭐 가스안전 기술서 보면은 간단한 용어인데 휴하고 증기를 구분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휴는 열이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케미컬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리액션에 의해서 형성된 중요한 건 뭡니까? 고체입니다. 고체 증기가 응축된 겁니다. 응축돼서 생긴 미세 입자입니다. 꼭 체크를 하시고요.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아시죠? 우리 얼굴에 피부에 미스트 뿌린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아, 남자분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미스트 액체방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알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이것은 분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국소 배기 장치도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요. 형태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이 8장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저는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간단히 짤막하게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짚고 넘어갑니다. 자, 원론적인 겁니다. 이것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죠. 당연한 거니까. 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거 당연하죠. 자,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곳곳마다 다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해 인자의 발생 형태, 어떻게 발생하냐, 제조하는 형태에 발생하냐, 수분 상태에서 발생하냐, 아니면 화학적인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증기 형태로, 미스트 형태로, 흉 형태로 발생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이 비중이 중요하죠. 이 비중이 발생원의 형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측방용 후드를 할 건지, 아니면 상방용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포이식으로 감싸버릴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비중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떠오셔야 될 게 무엇이냐 말씀드리면은 LPG 도시가스, 가스 감지기를 어디에 설치하냐, 이게 바로 비중차에 의해서 LPG는 공기 비중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출되면 밑으로 깔린다. 그래서 하부에 설치. 도시가스는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도시가스 쓰시죠. 만약에 도시가스 안 쓰고 아직도 LPG로 쓰신다 그러면은 산골짜기 사시거나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시가스는 말 그대로 엔진이니까 내추럴가스니까 주 성분이 메탄이죠. CH4니까 공기 비중 29분의 16 나누면은 1보다 낮기 때문에 누출되면은 상부로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합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위에 한번 보세요. 위에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고려해야 된다. 체크하시고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당연하죠. 제어가 안 되면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은 적합한 보호를 쓰고 있네요. 그리고 발생 형태, 비중, 작업 방법을 고려해서 설치를 된다. 그래서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발생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유해한 가스냐, 그리고 분진이냐, 유해 가스냐에 따라서 취급해야 될, 착용해야 될 보호구 다릅니다. 그렇죠? 먼지나 이런 분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방독마스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방진하고 방독 마스크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진은 먼지 같은 그 더스트죠. 그를 우리가 커버하는 데 쓰는 거고, 방독 마스크는 유해 가스입니다. 유해 가스이기 때문에 방독 마스크는 정화통이 있죠. 별도의 정화통이 있어서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독 마스크를 쓰면은 오랫동안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호흡량이 100이라면은 방독 마스크를 쓰면은 그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은 후드 형식. 자, 후드가 이거죠. 후드가 바로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고요. 여기 이제 끝이 아니고 가지 배관으로 나가겠죠. 대부분 상부로 나가죠. 그게 바로 덕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기팬이 있겠죠. 강제로 해가지고 빨아들인 거. 이그서스트 팬이라고 합니다. 배기팬, 대기 배출 팬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포이식,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이 목적 자체가 작업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 가스나 분진이나 흉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싸면 좋죠. 효율 좋게 설치하는 방법은 당연히 포집하는 거죠. 감싸는 거죠. 4호 보시면은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라고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자바라라고 하죠. 보통 이 후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거 기본이죠. 가장 가까이 설치됩니다. 만약에 여기 설치 있으면은 이게 비산되어 가지고 이 더스트나 이런 가스들이 근로자가 노출돼서 접촉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가까이서 포집해야 빨리 당겨서 바깥으로 정화 팬으로 간다.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73조로 넘어왔고요. 덕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후드면은, 자, 후드면은 요게 덕트예요. 이해되시죠? 후드, 덕트.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후드가 있으면 당연히 덕트가 있죠. 후드만 있는 거 없죠. 후드 있고 덕트 있고 맨 마지막에는 배기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집하는 정화시켜야 되는 그 물질에 따라서 유해가스나 독성 물질이면은
스크라바라고 합니다. 공기 정화 시설이라고 하는데 물로 씻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중화 적정을 통해서 산 염기를 중화시켜 가지고 배출한 시설이 있고, 먼지다 그러면은 뭡니까? 더스트 콜렉터라고 하죠. 집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진기가 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은 먼지가 많은 어떤 공정이 있겠구나 유출할 수 있는 거고, 스크라바 탑 이런 게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는 탑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산 염기를 쓰는구나, 유해가스를 쓰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은 어떤 큰 탑이 있고 거기서 불이 붙어 있다, 연소가 되고 있다,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는데 거의 보기 힘들 겁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가연성 연소를 소각해서 바깥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길이는 짧게 하고, 당연하죠, 포집 속도를 그리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굴곡이 많거나 꺾여 있으면은 포집 속도가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꺾어진 그 부분에 굴곡부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먼지나 이물질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후드나 덕트 속도가 잘 안 빨리죠.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진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고요. 자, 3호 보시면은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될 거, 그렇죠. 한번 설치하고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청소구를 군데군데 설치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청소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4호 보시면은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 속도를 유지할 거, 똑같은 겁니다. 이송 속도 유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청소 열심히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5호 보시면은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봅니다. 74조 백풍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풍기가 있다. 배풍기는 세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집진기가 물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스크라바 대기 배출 공기 정화 처리 시설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깃집 같은 데는 유해 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산안법에 의한 접촉을 안 받기 때문에 굴뚝으로 빼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산업 환기 쪽 산업 안전 파트이기 때문에 공기 정화 시설이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트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국소 배기 장치에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 후에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 당연한 거죠. 이거 상식이죠. 배풍기 생각하면 여러분들 선풍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풍기 배풍기 설치.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해서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에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본 상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빨아 당기는 거죠. 여기 안에 있는 전단에 있는 공정에 있는 나쁜 가스나 더스트를 배기팬이라고 하죠. 강제적으로 빨아 당긴다. 그래서 배풍기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빨아 당기는 물질이 인화성이라든지 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팬을 쓰면 안 되겠죠. 폭발 위험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존에 맞는, 구역에 맞는 방폭형 타입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만약에 요게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페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문제가 돼가지고 요 이제 그 배풍기가 꺼져 버렸다, 정전 시에 꺼지거나 아니면 트립이 생겨서 이게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미화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전단에 물질들이 독성 물질이라든지 염화수소라든지 황화수도 이런 가스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공정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큰일 나겠죠. 왜냐면은 백플로우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막혀버리니까 여기 이제 체류하는 이 배관 쪽에 후드 덕트 쪽에 꽉 차겠죠, 이 물질이.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꽉 차면은 근로자가 있는 이 덕트 후드를 통해서 거꾸로 체류하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PSM이나 여러분들이 안전 쪽에 생각하시면 안전은 다중하죠. 다중하기 때문에 주요 설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 혹은 다중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하나를 설치한다든지 스탠바이를 한다든지, 그다음 비상 발전기를 설치해가지고 페일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강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5조입니다. 배기구가 되겠네요. 배기구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국소배기 장치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해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설치 위치가 적당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의 비중에 따라서 어디에 설치할 거냐,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기구는 실내에 설치하고 작업장으로 유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먼저 배기구를 올바른 장소에 설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빨아들이는 포집 속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76조입니다. 배기의 처리. 자, 배기를 해가지고 안 좋은 물질들을
뽑아냈으면 그거를 그냥 대기 배출로 보내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진 등을 분진 플러스 유해가스 뭐 등등등입니다. 자, 이거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장치나 설비에는 분진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 나왔네요. 흡수하거나 흡수탑입니다. 아까 말했던 스크라바입니다. 연소하거나 소각탑이 되겠네요. RTO 시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 스택 이런 게 되겠네요. 집진기, 더스트 콜렉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 정화 장치 설치 기본입니다. 기본. 자, 77조 보시면은 전체 환기 장치가 있어요.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전체 환기 장치가 다음 각호의 기준이 맞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전체 환기니까. 아까는 국소백입니다. 일부분 국소에서 설치하는 게 국소백이라면 전체 환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 환기.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 되네요.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가능하면 당연한 말이죠. 해당 분진 등의 발사론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자,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내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 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옆에 봅니다. 78조 환기 장치의 가동이 되겠습니다. 자,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해서 국소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분진 등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 장치를 당연히 가동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덜한데 과거에 보면은 스크라바 그 대용량 대기 배출 시설이 있는데 2대를 가동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 CMM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겁니다. 그 2대를 풀 가동하면 한 달에 그 전기세만 1억이 나온답니다. 1억.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 수가 15명밖에 안 되는데 그 전기세만 1억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업주나 경영진들이 잘못된 마음을 품고 가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치를 켰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돈을 세이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환경부에서 IoT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설비를 가동하고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 자, 국소배기 장치나 전체 환기를 설치한 경우에 조정판을 설치해서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당연하죠.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한 필요 조치 기본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틈이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류를 원활하게 바깥으로 포집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휴게시설, 의무화된 휴게시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화이팅!